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보시고 내 지인들에게 필히 이 영상을 보도록 추천하시는 것이 엄청 자랑스럽고 뿌듯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 자체도 여러 번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많이 썼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도 수백 번 계약서 써봐서 계약서는 겁이 많이 납니다.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게 알게 되면 계약서를 한번 썼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왜? 전재산이 걸리기. 자, 전재산 날리기 싫으면 당신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임대인이시거나 또 임차인이시거나 아니면 이웃에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쓴다거나 이웃에서 임차인 계약서를 쓴다 할 때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꼭 훈수 한번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평생에 꼭 한 번은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왜? 임대차 계약은 평생 따라다니니까요. 제가 서면에서 부동산 실무 상가 계약을 하면서 제 소전 하에 조서를 몰라 상가 권리금과 시설비를 다 날려 뻔한 두 사람을 구해준 사례가 있는데 거기 제일 먼저 기억이 나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일반인도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부동산도 이걸 모르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잘못 써주면 크게 변상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들이 모르고 당할 수 있는 재소전 하에 조서라는 영상을 오늘 올려보니까 끝까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소전 하에 조서가 그렇게 겁나는 거냐 하면 겁나죠. 간단히 압축하자면 왜 이런 조서를 쓰겠습니까? 번거롭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이런 하에 조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을 위한 임차인에 의해서 하에 조서를 꾸민다고 보면 됩니다. 왜?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는 일에 남을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렸다. 그러면 명도 대상입니다. 임차되거나 임차인이 나는 노래 연습장 한다 해놨고 단란주점이나 뭐 교회를 한다 뭐 용도 유예도 사용해가지고 막 건물주니 이건 뭐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앉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도로 사용할 시 그것도 명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평생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식이 뭐 사업하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방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자식이 보기는 아버지는 뭐 이래가 뭐 세나 팔아먹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재산 정식을 대하려면 앉아 옆에서 없잖아 누가 꼬시겠죠. 팔으라 하고 리모델링 하면 달세 더 받아줄 수 있다. 아니 그 권리금이고 그 사람 들어온 게 무슨 소용 있노? 명도만 확실히 하모 리모델링 딱 하모 이 좋은 자리야 공실이니까 권리금 안 주고 들어오니까 달세를 1억짜리야 달세 한 몇십만원 올리러 그 권리금 비용이 아까워하는 분들은 또 들어와야 나갈 자신이 앉아 그 시설비 들이고 빠져나갈 때에 그 달세가 비싸다는 계산 안 하고 웃음 묻기 좋다고 홀라당 빼먹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대로 순순히 나가지 않고, 그렇지. 나가지. 누가 나가겠습니까? 명도를 시키라는데 잘 안되고 버티겠죠. 그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재소전 하에 조서라는 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꾸미겠죠. 그러면 각각 의뢰 관계인데 갑이 유리한 쪽으로 하에 조서는 간다고 보는 게 옳으실 겁니다. 왜? 없는 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굳이 임대인이 하자 할 때는, 비용을 들이고 하자 할 때는 임대인의 유리한 쪽에 하에 조서가 조성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권리금을 두고 들어오고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내 재산이 드는 것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차인일수록 딱 버팁니다. 딱 버티는 기술에 대비한 것이라 보시면 되죠. 자, 임차인도 못 나가겠다. 변호사 산다. 나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 있다. 뭐든지 살 방안을 강구하겠죠. 뭐 옛날에 계약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 계약서라고 건물주들이 세금 작게 날라고 다운 계약서, 이거는 빼로 박도 못합니다. 요럴 때는 주인이 공지 내려야 됩니다. 다운 계약서 이거 겁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운 계약서 써준다 뭐 좋아합니다. 임차인하고 무조건 다운 계약서 쓰자면 임차인한테 쓰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그게 임대인의 목줄이니까요. 딱 걸어보면 걸립니다. 요새는 전부 다 대부분 계약서에 걸어합니다. 세금 같이 해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10%는 부가가치세 빼기물 10% 해가 110만원 부가세 별도 이래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골치 아프게 당하기 싫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앉아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게 위해서 방빼 하고 명대소송을 상가빼 명도소송을 하겠죠. 하지만 세상에 지재산이 들어가는데 명도소송 한다고 예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수히 물러나는 임차인이 있겠습니까? 짖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변호사 있다. 나도 S대 놓았다. 그러겠죠. 명도소송은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 소요되겠죠.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소송 3번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 또 다 거짓이 아니고 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가 명도소송회가 판결문이 나오는데 하루 노는 기간이 최하 6개월에서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그나마 끝나면 다행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끝낼 거 질싸움 쥐쁘고 이길 싸움 이기쁘면 끝나는데, 자, 판결문은 판사가 그렇다는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거는 판사의 판단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쉽게 전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다로 못 빼하고 또 버팁니다. 버티면 앉아 강제 집행 절차가 밟아야 하죠. 강제 집행 절차 앉아 막판까지 갑니다. 골치 아프죠. 임대인이 앉아 이런 골치 아픈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앉아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재소전 하에 조서 이것을 받아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좋겠죠. 야, 비용은 들겠죠. 비용 안 들고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용 안 들고 하면 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뭡니까 돈을 주면 돈을 받는 사람은 그 가치를 다 합니다. 골치 아픈 소송, 명도소송에 비하면 부담없는 수준이겠죠. 명도소송 힘듭니다. 재소전 하에 조서는 쉽게 말해서 재소전 아닙니까? 재소를 하기 전, 그 한문을 떨어지면 앞전자죠. 소를 제하기 전에 소를 한다 그 말인데, 그 전이니까 소송 전에 이를 방지 위해서 한다. 하에 조서, 하야 서로 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서라는 게 문서입니다. 조서를 법적인 조서를 꾸밉니다. 원래 법의 용어들이 애립습니다.
그래야 저거가 배운 사람들만 해먹습니다. 양반들이 옛날에 평민들이 글을 배우는 게, 업문을 배우는 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난리를 쳤겠습니까?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앉아 판사 앞에서 서로 하해를 하도록 약속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가 판사가 너가 하해하라 하기 전에, 미리 판사 재판 있기 전에 계약할 때 미리 이런 게 골치 아픈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그 뭐고 법원에서 하해하라 그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앉아 이 재소전 하해 조서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소전 하해 조서가 얼마나 무슨다면 판사가 내린 바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거든요. 그럼 판결문이 뭡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판결문이 끝나면 명박이도 들어가야 되고 박근혜도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재소전 하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별도의 소송 없이 앉아 아까 뭐라고 했죠? 강제 집행한다 했죠? 그런 거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입니다. 재소전 하에 조서가.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함부로 적을까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도 실제로 시내 중심지에 병원들과 뭐 사무실 같은 데 밀집한 도심지역이 있다면 중심 상권에 상가 건물이 있다면 상가 건물진의 80% 이상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계획 중이십니다. 연세나 많으시면 사후 자녀들이 뭐 리모델링 하거나 매각하겠죠. 이럴 때 건물에 매각 성사시 앉아 양도가 수월하면 매수자가 좀 더 좋은 가격을 쳐주고 건물을 빨리 올릴 수 있겠죠. 그런 상가 건물 임대차 계획서에 보면 임대기간 뭐 처음부터 이래 적어놔 보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망하게 뭐 조건부를 합니다. 2년 3년 보장한다. 뭐 당장 팔릴 물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부동산이 꼬시든지 건물주가 꼬시든지 일단 임차인을 잡아였습니다. 임대기가 뭐 몇 년 보장하고 2, 3년 보장하고 뭐 하고 뭐 한다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그 하해 조서 꿈이 나면 거기에서 뭐 해난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매각시 그러니까 이 신청을 못하도록 재소전 하해 조서를 꾸미겠죠. 모르시면 변호사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인터넷에 또 가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올려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또 가짜 뉴스도 있고 가짜 판단력도 있습니다. 검증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 자, 이 동영상이 임대인 분에게나 임차인